어, 어. 저 뒤에 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은 이제 경매 흐름도가 있어요. 경매 흐름도. 요거는 이제 보통 책에 자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래요. 경매가 보통 이제 신청하죠. 주로 은행에서. 신청하면은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찍힌다, 그죠? 각부에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관한테 판사님이 이제 지금은 사법보좌관이 명령하죠. 사법보좌관이 이제 현황 조사하세요. 감정평가인 보고 이제 감정평가하세요. 얼마 될지. 그래서 현황 조사 나갈 때 특히 유치권을 주장하고 싶은 신분은 현황 조사서에 언급이 돼야 상당히 도움이 되지. 여기에서 언급이 안 돼버리면은 유치권 소송에서 거의 90% 피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면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란 게 생깁니다. 이게 조금 표가 잘못돼 갔는데 배당 요구 종기가 이게 경매되고 아까 경매됐죠. 경매되고 되고 나서 이제 한 보통 3개월 이내에 지정됩니다.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되는데 요때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소액 보증을 받든지 뭐 우선 변제권이 있든지 최우선 변제권이 있든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락이 돼버리면은 못 받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보통 배당 엊그제도 저한테 왔다 가신 분이 계시는데 서울의 대학생인데 그 신림동에 거의 한 30명 정도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가 봐요. 하숙생들이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를 떨가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5,500인데 배당 요구를 했으면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버렸어요. 보니까 한 열흘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못 받게 됐는데 그 제가 사법부장한테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를 좀 해달라 한다 정도. 왜냐 그러면은 대학생들다 보니까 한 그 다가구 주택에 한 3, 40명이 살고 있는데 현황 조사가 좀 불철저했다. 집행관에 그런 요인도 있으니까 그냥 아파트 하나 사면 틀리거든요. 대학생들이 그 30이 넘게 큰 다가구주택 살면은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른 가보고 그래서 그냥 바로 종기를 만드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해달라 해라. 종기를. 그래서 사법보장관의 마음을 움직이라 하면은 미리 갈 때 손수건을 큰 걸 2개 사들고 가서 안약까지 넣어가지고 눈물을 뻑뻑 흘려가면서 가서 호소를 해봐라.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매는 배당 요구 종기이고 공매는 배분 요구 종기입니다. 공매도 보통 등기부 등본에 공매는 공매 공고가 찍히죠. 찍히고 한 2달 이내에 보통 보면 종기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 빨랑빨랑 신고를 해야 되지. 늦춰버리면은 자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소액보증금 받기도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경매가 되고 입찰될 때까지 1차가 되려고 하면은 보통 지금 보니까 한 6, 7개월 걸리더라고요. 6, 7개월. 걸려야 1차이 됩니다. 1차가 되고 입찰해서 이제 낙찰이 되면은 일주일 이내에 매각을 허가할 건지 불허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7일 이내 즉시 항고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없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돼요.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에 대금을 넣으라 했으니까 보통은 입찰하고 대금 납부한 날이 보통 35일쯤 됩니다. 자,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임야락차 받았는데 산에 다시 가보니까 금강이 발생해요. 금강. 그러면 돈을 빨리 되겠죠. 그러면 며칠만 내야 될까? 낙찰 받고. 7일은 안 됩니다. 7일 이내는 매각 허가 결정한 날이고 일주일 이내 즉시 항고가 없으면은 그 7일 플러스 7일, 14일 이후 15일부터 낼 수 있어요. 경매는. 그래서 임야가 만약에 건강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빨리 내고 싶어도 기다리셔야 돼. 15일 동안. 기다리셔가지고 15일 되면은 이제 통지 갑니다. 돈 내놔라고. 대금 지각 기한 통지서를 보내니까 그때는 이제 바로 내면 됩니다. 공매는 월화수 응찰하고 목요일 개찰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 되면은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10% 영수증하고 매각 허가 결정물이 매각 결정 통지서가 출력되니까 공매는 요번 입찰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낼 수가 있어요. 경매는 7일 플러스 하니까 14일 지나고
15일부터 낼 수 있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돈을 내면은 주로가 돈을 내면은 이전을 바로 하고요. 인도민영 신청도 세 개를 똑같이 합니다. 보통 거의 같은 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신청해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자, 창원 성상구 반지동의 까치아파트는 어때? 까치아파트가 자, 눌러봅니다. 19에 11074 보겠습니다. 요거는 누가 낙찰 받아도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봅니다. 11 뭡니까? 번호 틀렸습니까? 110723입니다. 이거 빠있다. 자, 봅니다. 자, 요번에 까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64%죠. 그러면 3차다 이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반지동의 까치 아파트가 전용이 16평이다. 그러면 분양은 아마 24평쯤 될 겁니다. 24평쯤 될 거고 1억 2,400이 지금 떨어지고 8천에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대단지입니다. 여기도 대단지의 이 아파트가 하나 나왔다. 그죠? 까치 아파트가 지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남향이죠, 남향. 그죠? 방향은 남향이고 좋습니다. 동향보다는 좋은 거예요. 자, 임차도 없대요. 임차가 없대요. 임차. 별 문제 없죠? 우리 아파트 임차 없으면 뭐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자, 이거 얼마에 샀습니까? 2015년 3월 달에 우리 곽 선생님이 살 때가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2015년도 3월 달, 한 5년 전에 1억 6천 주고 샀는데 지금 떨어지고 해서 8천까지 떨어졌다. 자, 그럼 이 서울 같으면 얼마 될까 이게? 1억 5년 전에 1억 6천 줬는데 지금쯤 얼마 될까? 네? 10억은 안 되지. 한 6억은 되겠지. 6억, 7억. 그죠? 되는데 우리는 8천까지 뜨는 거 보면은 거의 반타이 되죠, 지금. 그죠? 거의 1억 6천 주고 샀는데 5년 전에 거의 반에 삽니다. 그러면은 지금 낙찰 받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5년 전에 경매로 살 때는 아마 1억 6천이지만은 경매 그때는 1억 한 3, 4천 주고 산 것 같아요. 느끼면은 샀는데 지금 한 8천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죠? 창원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한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10% 반등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도전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9명 크는 거 보니까 많이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많이는 안 들어오고 한두 명 정도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요 낙찰 받으면은 좀 돈 될까 안 될까 이거? 세를주도 어떻습니까? 자, 봅니다. 까치 차가 눌려보니까 똑같은 평수네요. 대강 매매가는 한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보입니다.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고 옛날 높을 때는 1억 6천 주고 우리 소유자가 산 건데 지금 8천이니까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9천에 사도 최소 한 2천만 원 정도는 차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막 팔릴 것 같습니다. 최대수가 400명 되고. 자, 한번 봅니다. 그럼 경매가 작년 11월 25일에 됐는데, 그죠? 됐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젠가 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이거 아니고, 종기일은 2월 12일이다. 그럼 몇 달 지났습니까, 지금? 석 달 넘었으면 안 됐습니까? 이날로부터 석 달 넘었으면 안 됐습니까? 조금 안 됐죠? 석 달 며칠 안 됐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석 달을 넘지는 않습니다. 보통 2달 이상 3개월 이내에 지정하라 되어 있으니까 보통 한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럼 요때까지 세입자 같으면은 여기에 있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전부 다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월 10일 날 배당 요구 종기인데 1차는 6월 달 큰 거 보니까 작년 경매가 언제 됐죠, 처음에? 작년에 경매가 된 거는 11월 달인데 지금 1차가 6월 달이니까 몇 달 지났습니까, 지금? 7개월 지났죠? 그래서 보통은 빠르면은 한 6개월, 늦으면은 한 7, 8개월 걸리더라. 지금 대학 보니까, 그죠? 그럼 7, 8개월, 7개월 걸리는데, 요 8개월이고 9개월이고, 만약에 낙찰됐다 그러면은 잔금 넣으면은 또 뭐 9월달, 10월달 되겠죠? 그러면 거의 막 1년 가버립니다. 배당까지 가버리는, 1년 간다,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거는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요번에 도전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전하실 분 없습니까? 자,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답수해 보시고,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임의경매가 뭐냐? 임의경매 아까 봤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까 경매를 누가 경매 넣었죠? 보니까 자 봅니다. S&T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건저당이 뭐고 임의경매가 뭐냐? 그럼 건저당 크는 건요. 건저당 크는 거는 말은 간단하게 건저당인데 등기부 등본에는 어떻게 표시되나 하면요. 건저당 이렇게 표시 안 됩니다. 뭡니까? 등기부 등본에는 각부가 아니고 뭐죠? 얼구에 쭉 놉니다. 얼구에 나옵니다. 그죠? 얼구에 쭉 보니까 좀 복잡하다 이죠? 복잡하게 비이는데 그래도 자주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8순위에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채무자도 있고 은행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저당권 설정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은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통 받습니다. 은행 거래 약정서, 그죠? 차용금 증서 한 장 받고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돈 1억 빌리러 가면은 채권 최고액을 1억 2천만 이렇게 해요. 연체 이자까지 받으려고, 그죠? 그래서 1억 빌리러 가면은 보통 한 1억 2천, 상가면은 1억 3천만 원, 막 그렇게 보통 설정해요. 그래서 보통 채권자 겸 건저당권자 그런 것은 은행이고 채무자는 돈 빌려 들어간 사람이고 건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거의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거의 90%는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10% 틀린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담보 잡힐 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때는 이제 소유자가 다르겠죠. 그때 우리가 보통 물상 보증인 그런데 요새는 IMF 달라가지고요. IMF 때는 보증 담보 씌워주고도 연대보증을 씌웠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망해버리면은 연대보증 선 동생들이 학교 교감이다, 그 다음에 은행원이다, 그뭐 막 봉급에 압류가 들어오랬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규정을 바꿔가지고 제3자가 담보 제공하는 것은 담보만 넘기주면 끝나는 걸로 연대보증은 절대 입법 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은 막 사받은 동생이 망해서 뭐 끝나는 거지 담보 줬으면 걸어서 끝나는 거지 모질한다 해갖고 부실체가 있다 1억이 있다 해가지고 담보 넣은 사람까지 재산에 압류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담보 제공자는 입보 금지 담보 제공 금지입니다. 아니 연대보증 입보 금지입니다. 담보는 넣을 수 있는데 보증은 안 시한다 말입니다. 연대보증 인적 보증은 안 시한다 말입니다. 물적 보증만 시하고 끝내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의경매하는 것은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아까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럴 때 돈을 안 내면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그때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이 꼭 들어가야 돼요. 요거. 자, 그다음 봅니다. 강제경매도 뭡니까? 엊그제 이종실 교수께서 수강생들을 물어봤습니다. 추첨권 강의를 하면서 임의경매가 뭐고 강제경매 뭐고 하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종실 교수께서 이거는 황 원장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욕되게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강제경매는 뭡니까? 임의경매는 방금 설명드렸고 강제경매는 판결문과 하면은 강제경매입니다. 그죠? 판결문 받아가지고 돈을 안 주더라 1억을 빌리는데 차용금 증서 1억을 돈을 빌리는데 안 갚아. 그럼 여러분들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든지 지급명령 신청하면은 결정문 나오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채무명의라 그러는데 채무명의 요새 말로는 집행권언이죠. 집행권언을 가지고 경매 닦아 있는 것은 강제경매다. 그래 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강제경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 주천면에 농지가 나왔다. 그죠? 19에 1338번 봅니다. 자, 2019에 13380 봅니다. 자, 김해 팔려버렸네. 그죠? 8월 12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팔렸네. 어제. 그죠? 어제 팔렸다 봅니다. 김해 주천면에 농지가 있는데 58평이 팔려버렸어요. 4명이 들어갔다. 이제 물건이 좁는갑다. 막 2차까지 전차를 뛰어넘는 거 이렇게 해서 4명이 붙어가지고 입찰이 됐는데 요거는 보니까요. 건저당이 이렇게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건저당이 있는데 강제경매를 넣었다. 그럼 누가 넣었느냐? 요거는 여기에 있는 사건 있죠. 창원지방법원 여기 공정정서 요 사건에서 판결을 갖고 있던 해성주류에서 요거를 가지고 경매를 닦아 넣으면은 강제경매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냥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강제 경매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되는데 요게 이제 이게 1억 8백인데 요게 낙찰이 기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강제 경매를 넣었는데 1순위가 너무 금액이 세죠. 세기 때문에 1순위에서 중복 경매를 안 넣어주면요 보통 또 진행이 안 되는데 이제 넣었구나. 중복 경매 넣어줬죠. 그죠? 중복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 해갖고 막 여기에 자산관리공사가 거기에서 지금 넣어준 것 같아요. 넣어줬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거의 임의경매가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80%, 그죠? 강제경매가 한 20%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찌 보면 뭐 강제경매가 좀 작아요. 임의경매는 이제 은행에서 하는 것이 워낙 많으니까 임의경매가 한 80% 되고 강제경매는 한 10에서 한 20%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그때 서류가 뭐냐 그러면 이 서류입니다. 그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세입자 내야 되는데 혹시 양식이 없으면은 일단은 요거만 준비하면 돼요. 전세 계약서하고 임대차 계약서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한 통 띄가지고 법원에 가면 됩니다. 법원 가면은 요양식이 있어요. 요양식에 써가내라 합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써가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매는 양식이 제목이 여기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고 보통 보니까 채권 신고 및 배분 요구 신청.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는 양식은 이제 없으면은 자산관리공사 양식이 있고 안 그러면 우리 학원에 홈페이지에 황경진 경매학원 이렇게 쳐가지고 홈페이지 가면요 서식에 보면은 경공매 이런 양식이 다 있습니다. 웬만한 양식 다 붙여놨어요. 그거 참고해서 프린트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써가지고 낸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안 내가지고 요새 같은 뭐 1,500, 1,700만 소액 보증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이거를 안 내고 내긴 내는데 또 늦게 안 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다. 이거 봅니다. 공매 같으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이는 경매는 아까 이 경매다죠. 자, 경매 봅니다. 19의 1740. 자, 19의 1745. 자, 우리 구산동에 김해에 하나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죠? 경매가 전용이 15평. 중교수 가서는 이름 물으면 안 돼. 등기부 문제이니까 중교수 가서는 예로 21평 그런 게 있죠. 그거를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3차가 떨어졌다 이 말들이죠. 떨어졌고, 자,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우리 미스터 전이 6천만 원을 주고 전입 확정을 하고 배당 요구도 잘 하셨고 그 말이죠.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스터 전은 잘 이렇게 6천을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뭐가 건저당이 잡혔더라 이 말이죠. 잡혔는데 혹시나 싶어서 전세권까지도 또 합니다. 아주 여무 사람이 전세권까지 해도 이 사람 전세권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는 다시요. 은행보다 늦네. 그죠? 은행에서 담보가 잘 잡혀 있는데 늦게 들어갑니다. 6천을 주면서 아이고 또 혹시나 싶어서 전세권까지 하고 전입 확정당 이렇게 했다요. 했는데 그러면은요 1, 2 건저당이 다 가져오고 남아야 주겠죠. 남아야 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는데 자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자 봅니다. 요번에 팔리면은 경리비용 띄고 요런 가지고 은행에도 가져가야 되고 두 군데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 세입자는 보니까 지금 전세권을 하신 분은 지금 무배당으로 지금 표시가 됩니다. 참 안타깝다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데 그런데 요게 건저당이요. 이게 보면은 건저당을 3,100 해놨는데 은행에서는 잘 몰라요. 이 두 개 이제 금액은 6,700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채권이 4천만 원 뿌리더라 하면은 4천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여기서 1,800 정도는 또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두 개 사치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은행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배당기일까지 은행에서 원금이 3,500이고 이자가 500이더라 그러면 4천이면은 그거 제하고 나머지는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좌우지간 이분은 전입 확정도 하고 전세권도 했지만은 은행 두 군데 설정 두 개 밀려 가지고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다요. 질문해야 되겠죠. 예, 빨리 하죠. 방금 이거 보니까 정일자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던데. 확정일자 왜 빠릅니까? 있네요. 9월 거의 비슷한데 20일 하루. 하루 딱 봤는데 하루. 예, 그런 저기 정상입니까? 상관없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6천을 주면서 600을 줬죠. 계약서 끊죠. 예. 그날 바로 가서 확정 찍어도 상관없어요. 동사무소 가서. 아시겠어요? 그럼 한 달 빠를 수 있는 거죠. 전입은 한 달 뒤라도. 확정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날짜에 이런 게 있다 그는 확인한 날짜이기 때문에 계약한 날 바로 들어가서 찍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꼭 전입신고에 찍는다 그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입자는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 봅니다. 공매의 임차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채권 신고 배분 요구를 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배분 요구 종기는 언제냐. 자, 요거는 이 상가인데 월세가 제가 보니까요. 그런대로 1000에 70만원, 2000에 150만원, 그러면은 총 3천에 월세가 220이다. 220만원인데 2억 2100에 떨었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양호입니까? 뭐 불량입니까? 양호한 거죠. 양호한 거죠. 근데 우리 경매는 좀 이 지분이 잘 나타나는데 공매는 지분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샀는데 지분이다 2분의 1 지분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럼? 좀 애매해지죠. 5분의 1 지분 같은 뭐 아예 안 들어야 되겠죠. 그죠? 따져야 되겠죠. 자, 잘 봅니다. 그래서 수성구, 우리 대구에서 제일 이 부자 동네가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학군이 좋고 이런 동네 같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사업자, 이거는 이제 전입일자가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가에 이 두 사람이서 월세를 주고 사고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두산동 봅니다. 공매, 그죠? 공매의 대구의 무슨 구입니까? 수성구의 무슨 동요? 두산동의 검체. 자,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50% 떨어지죠. 그러면은 일단은 눌러보면은 대구 수성구의 그린생활시설인데 대지권도 있고 건물도 12평 있고 뭐 해놨더니요. 해가지고 4억 4천에서 절반이 떨어졌다. 숫자는 좋네요. 절반 떨어졌고 이제 팔대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아마 느낌에 요거 두 개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 그죠? 얘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크고 조금 작고 이런 것 같다. 내 느낌에. 얘로 두 개라 봅시다. 두 개라고 보면은 두 칸을 이렇게 이제 쓴다고 보면요. 한번 봅니다. 자, 이게 무슨 재산이죠? 압류 재산이다.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재산 명세를 봐야 되겠죠. 요거 봅니다. 자, 재산 명세를 꼭 눌러주니까 압류 재산, 공매 재산 명세를 보니까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배분 요구 종기는 우리 배웠다 그죠? 경고민이 되면은 이때까지 신청해야 되겠죠. 배분 요구 신청해야 돼요. 자, 이 날짜는 우리가 소액 보증 받는 날은 공매 공고는 이 날짜가 아닙니다. 아니고 등기부에 있는 날짜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부에 각 구에 보면은 공매 공고 그런 날짜가 있어. 공매 공고. 그 날짜를 이전에 들어와야 소액 보증 줍니다. 이 날짜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여기 보면 지분입니까? 지분이 아닙니까? 지금. 자, 이거 잘 보세요. 대지권은 지분은 무조건 지분이죠. 집합 건물은. 자, 건물에도 지분 붙여놨어요. 그거 잘 봐야 돼요. 이때 풋복은 넘기면은 저게 100% 전체가 나온 거나 해갖고 낙서 받았는데 2분의 1, 3분의 1 뭐 대출도 안 되죠. 그럼 10%딱 띄어야 됩니다. 알겠죠? 또 잔금을 넣었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또 얘도 입찰 대행을 해주는데 지분을 온 거다 그거 100%짜리가 낙서 받아라 해서 낙서 받았고 보니까 뭐 대출도 안 되고 뭐 2분의 1, 3분의 1 받았다 그러면은 아무 데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큰일 나겠죠? 여기로 낙서 받아갖고 여보야
내가 지분을 못 받고 10% 2천만 원 띄다 그러면은 아저씨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자, 잘 봅니다. 그래서 이거 봅니다. 본건 한 읽어봅니다. 대강 보니까 이래요. 읽어보니까 동사무소는 없고 세무서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배 여사가 배은진 씨가 전입 확정을 2011년도 오래됐다죠. 한 9년 동안에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그 다음에 방 씨가 작년 최근에 2018년도에 사업자를 하고 확정일자는 작년 9월달에 찍었지만은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50이다. 그래서 상가는 막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것 같다 느낌에. 괜찮죠? 2천에 150 그런 거 보니까 그죠? 두 개를 낳고 있다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건 잘 봅니다. 본건 박문식 배 씨를 만나서 아까 얘기했죠. 배 씨가 있네. 여기에 1,000에 80만 주는 이 사람 만나서 물어본 게네. 전세 1,000에 81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일부를 전유 중이다. 그 다음에 방 씨를 만나서 물어본 게네. 2,000에 150만 원에 계약하고 일부를 줍니다. 그럼 두 사람 쓴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쓰고 있다. 권리심관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합 건물 공유 지분명하이고 임차인 2명은 정 쓰고 있으니까 조사해라. 대강 감을 잡았죠. 자, 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조사한 바로서는 사업자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 확정일자는 안비주수 못 봤다 이 말이죠. 요거는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보니까 임차 부분을 잘 보면요. 임차 부분이 사무중 2분의 1 상가를 정면에 봤을 때 오른쪽 그게 아까 중교에 없은가 모르겠어요. 오른쪽이고 요거는 도면 첨부했는데 B부분이다. 이게 N쪽 같아. N쪽 부분. N쪽이고 오른쪽이고 이래서 이제 배분 요구를 했다. 배분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배분 요구를 했는데 요게 2020년 5월 10일 3월 9일. 자, 배분 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종기일. 아까 배웠죠? 배분 요구 종기일 아까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6월 1일까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보면은 배은진인 상인이 있고 이 사람이 배분 요구를 5월달, 3월달 했다. 좋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을 이 법정기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무서 압류된 거 이게 등기된 날짜 제일 빠른 거는 2019년 9월달이 5월달이 제일 빠르네. 2019년 5월달이 여기는 말소기준 등기일입니다. 5월달 이전에 이 사람들이 사업자를 하고 이 사람 확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시 확정일자는 안 보이네. 안 보이고 사업자하고 확정일자를 찍고 배분 요구를 다 했다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게 좀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1,000만 원은 낙찰자한테 더 할 수 있겠죠?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배당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지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두 사람 다 요거보다 앞서죠 지금. 등기 설정보다 앞서기 때문에 둘 다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좀 작은 호랑이입니다. 작은 호랑이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로 저가 배당이 안 되면은 2018년, 2019년 9월 달에 확정일자 했기 때문에 확정일자 요 기준에서 배당을 해줄 거거든요. 배분을. 근데 여기 보면 법정기를 보니까 요것만 봐도 2019년 8월 달입니다. 8월 1일이니까 40억 하는 거 보기에는 금액이 엄청 크죠. 자, 2019년 8월 1일에 40억 돌아가니까 요 두 번째 임차인보다 순서가 빠르죠. 확정일자보다 빠르죠. 그래서 돈은 세무서서 낙찰되는 거는 무조건 다 하고 못 받아요. 시험 못 받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로 봐야 됩니다. 인수. 1,000만 원, 2천만 원 인수로 봐야 되는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월세를 공매 들어왔다고 해서 안 주더라 하면은 월세를 빼면 됩니다. 빼면 되고 지금 요거는 두 사람 모아치 중에서 절반이기 때문에 아마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인수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고 월세를 그러면 그동안 쭉 안 줬더라 하면은 이제 500, 1000에서 월세 부분을 또 계산해서 빼면 되겠다. 빼가지고 인수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받으면 어때요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월세가 3천에 220인데 절반하면 어떻습니까? 절반하면 3천에 220인데 절반하면 1,500에 110만 원이다. 그죠? 1,500에 110만 원인데 아까 2억 2천에 낙찰받으면 어떻습니까? 자 봅니다. 1,500에 110이다 그러면은 한산보증금이 1억 2,500이죠? 1억 2,500 곱하기 2배로 하세요. 그러면 2억 3천. 2억 3천쯤 되는데 2억 2천 배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조금 무리수가 있죠. 특히 요번에 낙찰받으면 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출. 안 되죠? 그러면 2억 2,100 돈을 못 낼 사람은 잊어버리라고. 괜히 입만 다시지 말고 답석할 필요도 없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렇구나. 그만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2억 2,100을 못 맞추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됐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배운 대로요, 이제 온비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찰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날짜가 언제죠? 아직 멀었어, 그다, 이죠? 온비드 가서 응찰하고, 보증금을 원래 우리 공매도 10% 냅니다. 떨어진 금액의 10%. 경매가 똑같아요. 10% 내고, 그 다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월요일날, 그 다음 주 월요일날에 매각 결정 통지서를 요게 이제 인터넷 출력합니다. 출력하고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잔금은요 보통 3천만 원 미만이면은 7일, 자 3천만 원 이상이면은 30일입니다. 30일.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농지를 2,500원어치 받았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잔금 넣어야 돼요. 빠랑빠랑. 아시겠죠? 그러면 예로 농지를 1억짜리 받았다 그러면 한 30일 정도 시간 줍니다. 자, 그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산 가능성 주면은 이제 등기가 되고 막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하포구 월령동에 1억 3,500에 낙찰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억 3천짜리인데 1억 3,500이면은 시세보다는 한 5천 정도 싸게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샀는데 일주일 뒤에 낙찰받고 그 다음 주에 요거를 여기 이제 매각 결정 통지서는 자 우리 월화수 응찰하고 잔금을 10분 넣었어요. 넣고 목요일날 11시에 개찰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 10시 되면은 요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체납자가 자기가 예로 건강보험이 1,000만 원 밀렸다 갚았다 해도 이거 출력이 되고 나면은 이 사람의 동의서가 없으면은 절대 공매 취소가 안 됩니다. 동의서가 없으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5억짜리 창원대학 앞에 5억짜리 걸린 주택이 있었는데 2억 5천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체납자는 건강보험 500만 원이 밀려가지고 공매된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2억 5천 낙찰되고 이 사람이 요걸 출력을 해버렸어요. 요거를 출력했는데 그 뒷날에 500만 원을 갖고 자산관리공사 가서 내가 다 갚았습니다. 보이소하고 공매도 취소하니까 이 사람이 동의서를 가오래요. 가오라니까 2억 5천 낙찰 받았는데 가오라니까 낙찰자가 뭐랍니까? 그러면 얼마 달라고 하면 이런 만약에 동의서 달라고 하면 얼마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공짜는 안 되고 나는 환경진 경매학원에 가서 재수까지 하면서 밤도 안 자고 다리에다가 바늘을 꼭꼭 찔러가면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겨우 낙찰 받았는데 그냥은 줄 수가 없다. 1억을 달라했어요. 1억을 달라했어요. 근데 이제 체납자는 울며불며하면서 1억은 줄 수가 없으니까 체압비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집은 얼마나 나갑니까? 5억짜리가 2억 5천 나가비죠. 그럼 집어쓸죠. 안 그래요? 체납도 집어쓸습니다. 나는 2억 5천 낙찰 받았으니까 빨랑빨랑해서 내일이라도 잔금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은행하고 손발 맞춰가지고 자 우리 공매 출력을 하고 나면 통지서 출력하고 나면 그 뒷날에도 상관없어요. 바로 낼 수 있습니다. 30일이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내면 됩니다. 근데 체압비라 하면 소유자가 체압라 하면 2억 5천 내비면 집어쓸죠. 그럴 때는 소유자가 깎아도 이런 깎아주세요. 3천만 원 깎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7천만 원 버리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공매 매각 결정 통지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잔금만 봅니다. 잔금을 보니까 매각 금액이 1억 4,916만 원인데
선생님이 10% 걸었고 이 잔금을 90% 내야 되는데 요거를 납부기 한은 10월 10일이다. 자, 10월 11일 있고요. 요 발생은 9월 11일 날 발급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이 기한을 줍니다. 이게 1억 3천이 넘으니까 이 주는데 오른쪽에 이건 뭡니까? 10월 23일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자, 요때까지 일단 내세요. 안 내면은 10일 영업일이니까 10월 23일이니까 23일까지는 연체이자 12%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때까지 내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할 때 보니까 공매 고수들이 이날 다 내더라 하더라고. 이날 말고 무슨 말이죠? 이날 내도 된다. 근데 이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루라도 늦게 내면은 그만 안 됩니다. 10% 띱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른쪽에 있는 매각대금 납부 최고기한 10월 22일 날에 보통 우리가 대출을 지급했습니다. 이해갑니까? 10월 22일 날. 그럼 이때까지 한 11일간 연체자를 안 물어도 되니까 은행 대출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죠? 괜히 뭐 샀는데 미리 대출이라 낼 필요 없죠. 농지거든 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1일 동안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대출이라도 안 내도 되니까 이날까지 내시면 된다. 자,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 수강시에 그때 낙찰을 받아가지고 명도하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여기 세입자가 1,5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소유보증금을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2달만 기다려달라 해갖고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리니까 또 한 달, 2달 간 게 벌써 한 8개월, 9개월 가버렸어요. 그래 나한테 왔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럼 1,500 소유 받을 때 명도 확인서를 해준다 했겠네. 지가 꼭 해주면은 나간다고 하더래. 그래서 해줬대요 미리. 이 양은 또 공무원이 또. 그래서 해줬대 미리. 또 마음이 좋아가지고. 해주고 나면 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갑니다. 아이고 1,500 가지고 나와보기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 그러고 또 한 달 있으니까 잔금 납부하고 그거 내라고 뭐고 관리비 200만 내라고. 이 사람이 안 냈다고 지금 낙찰료부 내라고 내용증이 날라왔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한 350만 원 가까이 물었습니다. 물고 명도도 안 돼가지고 9개월 10개월 돼서 겨우 이제 명도 소송한다고 나한테 왔더라. 알겠죠?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명도 확인서, 공실 확인서 있죠? 그걸 경매나 공매나 다 마찬가지인데 소액보증금을 받으면은 빚기라 그거 언제 빚깁니까? 이래가지고 미리 들어가면 언제 다음 주 일요일 날 12시 좋다 그럼 보자. 그럼 12시 가가지고 딱 방 3개 다 훑어보고 키도 다 받고 그죠? 전기수도 가스 다 내는 거 물어보고 전입신고도 태가라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차에 딱 싣고 나거든. 그때 이제 주는 겁니다. 키를 다 받고. 무슨 말이죠? 앞으로 미리 주면 안 됩니다. 내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분명히 주지 말라 했을 건데 그냥 덜렁만 해주겠는가 봐. 그래서 낙찰 받으면은 쫓아갖고 낙찰 받아가 신고도 하고 전입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전입도 안 사고 딱딱하다 보니까 1년 끊어요. 1년 동안 명도를. 아시겠어요? 원장님 이제 잔금을 내야 되는데 어쩌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쭉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고 또 뭐 명도 확인서를 해더라고 세입자가 지금 이야기가 왔는데 전화상으로 어쩌면 되겠습니까? 원장님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내가 절대 주지 말라 그지고 해주라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알죠? 그래가지고 뭐 그 문제 내줘가지고 막 1년씩 갚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세입자를 만나면 안 좋습니다. 그만 전화를 하세요. 전화로. 괜히 만나면 정이 들어서 안 된다니까 정이 들어서. 특히 또 예쁜 아줌마 있으면 더 안 된다니까 명도가. 무슨 말 있죠? 그래서 전화로 언제 이사 되겠습니까? 이 자꾸 따져야지. 자꾸 그냥 만나가서 커피 한 잔도 먹고 뭐 가서 또 관계는 고기도 구우주도 고기도 무비게 대피면 그만 명도가 안 된다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월세를 몇 달 살다 가면 어떡하나 이야기하다. 월세를 한 달에 막 60만 원씩 해가지고 내가 한 6, 7개월 살다 가겠다. 그때까지는 봐둬라.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써버리죠. 써버리면은 이 집행이 안 됩니다. 전세 계약이 돼버렸으니까. 무슨 말이죠? 임대차 계약이 되었으니까 요새 같은 뭐 2년 해갖고 뭐 4년까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모르지 뭐 월세를 예를 60만 원 크면은 보증금을 1,000만 원 걸고 60만 원 산다 이러고 뭐 막 까도 되겠죠. 그것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60만 원 그럼 한 달씩 해갖고 내가 한 6개월 있다가 갈 테니까 먼저 60만 원 받으시고 전세 계약서 도장 좀 찍어줬어.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내가 나갈 테니까. 그래서 한 달 받고 찍어줬어요. 그럼 2달째부터 월세 60만 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것도.
안 들어오면 잡히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버리는데 지금 문제가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자꾸 얼어집니다. 알겠죠? 전세 계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렵니다. 그래서 명도할 때는 확실하게 딱 들내버려야 돼.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 넣고 이렇게 되는 거고 굳이 제가 이겼다 하면은 보증금을 확실히 받아야 돼. 자, 됐죠?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미리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명도한테는 1년 끄었고, 관리비도 한 350만 원 또 별도로 물었고, 참 혼이 났어요. 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